자, 시조는 12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오늘은 조선 전기의 시조들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또 이제 공지를 드리면 그 클리닉 수업하는 건 전부 지금 녹화를 떠서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듣고 안 들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놓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주소 쏴드립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바로 출발할게요. 오늘 빨리 끝나더라고. 자, 12페이지부터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자, 요걸 보시면 아래쪽에 주제부터 보시면 주제에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제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밝히기 위해서 쓴 시조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눈 맞아 휘어진 대, 대가 대나무죠. 눈은 고난, 시련, 여기에서는 조선의 건국, 조선 건국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휘어진 대나무를 얘가 눈이 무거워서 대나무를 휘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누가 굽다통가, 누가 굽다고 했던가? 설이죠. 자, 그래서 굽을 절이면 굽을 절 만약에 대나무가 절개가 없어서 눈 때문에 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런 이야기요. 굽을 절개이면 눈 속에서 푸르겠냐. 그래서 얘도 소나무랑 똑같이 그 겨울에도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죠. 대나무도. 그래서 옛날부터 숭의 존재였습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꼭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써있는데 대나무를 뭐라고 불러요?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세한고절. 바로 추위를 모르는 높은 절기. 그래서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대나무에 대한 충격. 그리고 결국 대나무를 화자하고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이 건국됐지만 내가 잠깐 굽혔어. 하지만 이게 나라에 대한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 나오는데 풀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아셔야 되는 건 이 대나무가 사군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군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군자가 뭐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춘하추동행, 춘하추동행, 동은 여기서 쓸까요? 동 여기 있습니까? 자, 동에 바로 자연물 하나들을 이야기해서 군자의 표상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봄은 뭐죠? 봄의 상징? 매화. 그리고 이것도 쓰자. 그리고 여름은 난초. 그리고 가을은 국화. 그리고 겨울은 뭐라고 하나요? 죽. 즉 대나무죠. 자, 그래서 대나무를 예찬하는 말은 세한고절. 그래서 추위를 모르는 높은 절개를 짓는 것. 그래서 추워도 잎의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속은 비어있죠? 곱게 쭉 뻗어있죠. 그야말로 군자의 표상이죠. 자, 그리고 거꾸로 갈까요? 옆순으로? 자, 가을은 국화는 뭐라고 하냐면 오상고절이라고 해요. 오상고절. 오상고절은 높은 절개, 그리고 서리를 모르는 높은 절개를 오상고절이라고 합니다. 역시 서리가 추위가 시련 고난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초는 일컫는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없고요. 그리고 이걸 설명 안 했구나. 그러니까 대나무는 그런 존재고 국화는 어떤 존재냐면 가을까지 가장 늦게 피어 있는 꽃이 국화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서리를 맞아도 꽃이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기 앉으면 잘 안 보여요. 고기? 괜찮아? 자, 그다음에 매화는 어떤 꽃?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그래서 이 매화는 추울 때 추위를 뚫고 피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치고절이에요. 다 고절이죠. 그래서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세한고절하고
오상고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근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낸 시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조를 가시면 첫 번째 줄 딱 읽었더니 500년 도읍지 이렇게 읽는 순간 어떻게 끝났죠?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시조에서 500년 그리고 또 반천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볼 필요 없다고 했죠. 500년 그리고 반천년 똑같은 단어 이렇게 나오면 전부 고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맥수지탄. 이걸 이야기합니다. 네, 또 한번 볼게요. 자, 500년 도읍지를 필마, 한 필의 말로 돌아더니 이 필마 여러 말이 아니라 한 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나 혼자 고려의 왕조의 터에 들어가니 이런 이야기요. 자, 그랬더니 이제 고전에서 많이 나오는 수법이 여기 나와요. 산천은 의구한데 산천, 자연은 의구, 변함이 없는데 인걸, 영웅들은 간 곳이 없구나. 자, 고려의 영웅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자연은 어떤 존재예요? 자연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 하지만 인간은 어때요? 변화는 가변적인 존재. 자연은 어떤 존재? 무한한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 유한한 존재. 이렇게 항상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켜서 시상을 많이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고려의 멸망을 안타까워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마지막에? 아, 마지막이 맞나요? 자, 어즈버 감탄사. 아, 태평연화. 가사 클리닉 들으신 분은 태평성대 기억나죠? 태평연월도 꼭 아셔야 되는 단어. 태평성대하고 같은 뜻이에요. 태평성대, 평화로운 세상. 이런 얘기요. 아, 평화로운 세상이 꿈이런가 하더라. 꿈인가 하더라. 아, 꿈 같구나.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고려의 수도 가서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맥수짓한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자, 전반부에는 뭐가 나왔어요? 전반부에는 경치가 나왔죠. 후반부에는 안타까워하잖아. 정서가 나왔죠. 그걸 뭐라 그래? 앞에 경치가 나오고 뒤에 정서가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선경후정이라고 하죠. 좀 똑똑해지고 있네요. 동훈이 입에서 나오지. 네. 자, 목소리 완전 잠겼어. 이거 녹화하는 거 아니었는데. 금요일 걸 녹화했어야 돼. 첫 번째 시간은 목소리가 완전 잠긴데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고려의 멸망이에요. 나라가 망한 것은 맥수짓탄. 자, 여기도 보시면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 추초로다 500년 왕업. 여기서 끝났죠? 네, 맥수짓탄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흥망이, 흥하고 많은 것이 유수, 물숫자가 아니에요. 운수할 때의 숫자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으니, 운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 이런 얘기예요. 만월 때도 추초로다. 이 만월 때는 고려 왕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월 때는 고려의 궁궐터입니다. 그 만월 때가 어때요? 추초, 가을 풀로 무성하구나.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단어 안에 뭔가 쇠락의 이미지가 있죠. 몰락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쓸쓸함의 이미지. 그리고 풀이 무성하다는 것을 통해 여기가 망했다는 걸 보여주죠. 쇠락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몰락까지 써놓을게요. 그래서 만월 때가 가을 풀로 무성하구나. 자, 500년 왕업이 고려 왕조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목적은 목동의 피리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만월 때에 목동이 갔겠어요? 야, 범접지도 못하지. 갔다가 잡혀서 감옥 가요. 네, 어디 목동이 똥냄새 나게 막 이러면서 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근데 이 목동이 여기 망했으니까 가을풀이 무성하니까 목동이 찾을 수밖에 없죠. 이건 목동의 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게 이런 거에서 쓰이면 결국 무상감하고 연결돼요. 인생 무상. 더덥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붙였으니 목동의 필이밖에 없으니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석양에 지나는 게 석양 어떤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그리고 또 어둠의 이미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시 고려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슬퍼하는구나. 얘도 역시 보면 어떤 방식? 선경 후정이죠. 보이시나요? 자, 스피디하게 가고 있죠.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약간 멘붕 상태라. 제가 스타벅스 피규어를 사려고 밤을 샜거든요. 아침 10시에 가려고. 네. 근데 안타깝게 8시 반에 잠들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12시야. 근데 갔는데 살 수 없어. 우울해, 그래서. 엄청 우울해. 다 매진됐어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선인교 날인물이 저 안 좋아야 되는데. 자, 마음속에 여기 있죠? 네. 선인교 흘러내린 물이, 선인교 안 써도 되는데, 선인교 흘러내린 물이, 선인교 지명, 그리고 자아동으로 흘러드니, 자아동 지명, 알 필요는 없는데, 전부 고려의 왕조를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흘러내려가니, 500년 왕업이, 아까 기억나죠? 500년 나왔으니까 끝났어요. 맥수지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구나. 그러니까 그 왕조의 모습이 어때요? 왕업이 물소리밖에 없어요. 다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물소리를 통해서 뭘 느껴요? 무상감을 느끼죠? 나랑 마니까 그냥 의미도 없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약간 중장에서 태세가 전환이 돼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야, 어차피 망한 나라인데 거기에 흥망성쇠를 얘기해서 뭐 하겠느냐. 그냥 덧없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수용적인 자세가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시조가 누가 쓴 시조냐면 정도전이 쓴 시조예요. 정도전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신 분이잖아. 조선의 어떤 국가 체계를 만드신 분이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조하고 달라요. 다른 시조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조선의 모습을 수용하는 그 태도가 보입니다. 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주제도 보시면 고려 왕조의 회고와 새로운 왕조 건설의 의욕 이렇게 되어 있죠. 정도전이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나라 망하는 시리즈는 끝났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번에 이제 세트는 단종 세트거든요. 네. 단종 아시나요? 단종? 단종은 조선의 몇 대 왕이에요?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치?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 하잖아. 태종, 태세, 문단세까지는 하잖아. 그 다음 뭐예요? 아우, 그래요. 안 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태종, 태세, 문단세까지 얘기해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2학년들은 수업 시간에 꼭 고3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종이 있는데, 자, 단종의 아버지가 누구야? 태종, 태세, 문단세. 얼른 해봐요. 문종이죠. 문종의 아버지는 누구죠? 세종대왕이죠. 자, 그리고 단종의 아들은 누구예요? 없어요. 야, 정확하네요. 네. 세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단종의 아들이 세조가 아니에요. 세조는 누구 아들이에요?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이렇게 왕위 계승이 이상하게 됐나요? 네. 왜 그러냐면 문종이 병약해서 금방 죽고 말고요. 그리고 단종이 초등학생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는데 세조가 쉽게 말하면 삼촌이죠. 삼촌이 단종의 왕위를 뺏어요. 네, 왕위 찬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종을 영월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시켜요. 자, 이른바 무슨 사건? 이걸 뭐라 그래요? 계유년에 일어났다면서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계유정난이 일어났는데 이 계유정난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몰랐어도 이 말은 들어갔을 거야. 사육신과 생육신이 탄생합니다. 자, 생육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조가 왕위에 올라가자 어떻게? 은거해서 바로 은거해서 벼슬에 물러나
평생을 지내신 분들. 그래서 살아서 충절을 지킨 6명의 신. 그리고 사육신은 단종의 복이 거사를 도모합니다. 그런데 세조에게 발각을 당해서 다 죽임을 당하죠. 그게 사육신. 박팽년, 성삼문, 그리고 이계, 남효원, 유흥도 이런 사람들. 네, 이분들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자 세조가 어떻게 해요? 단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죠. 그리고 단종은 그 사약을 받아들고 사약을 먹지 않고 자살합니다. 그렇게 막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 이게 이제 조선시대 엄청난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들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조뿐 아니라 다른 시조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시리즈를 볼 거예요. 소설도 있어요. 소설도 여러 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시면 첫 번째 가보시면 요게 성삼문의 시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야.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되냐. 그랬더니 복례산 제일봉에 복례산은 정확하게는 그 금강산인데 아니 그냥 금강산의 지명인데 거꾸로 말했어요. 정확하게는 금강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존하지 않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세계의 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복례산의 제일봉에 낙낙장송이 돼요. 큰 소나무가 돼요. 자, 소나무는 항상 무슨 존재예요? 대나무하고 똑같죠. 네, 변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불변의 존재여서 항상 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큰 소나무가 돼요. 백설이 만공곤할 때 흰눈이 온 세상을 다 덮어도 만공곤 하늘건 땅곤자 온 세상을 다 덮어도 독야청청 나 홀로 청청 푸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백설 바로 세조 일타가 세조의 그 옛날 이름 알아요? 왕에 오르기 전. 그러니까 왕의 형제는 대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군이었죠? 수양대군이었죠. 그래서 수양대군 일파에 대한 비판이죠. 네, 니네가 아무리 세상을 다 덮어도 나는 충성심, 누구에 대한? 단종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네, 어떻게 돼요? 사육신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 막 엄청 전화가 와갖고 봤더니 인쇄하는 데서 전화 와서 책 한 박스를 덜 두렸다고. 이거 지울 필요 없는데 이건 놔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양산 바라보며 요거 가볼게요. 수양산 바라보며. 자, 요것도 역시 단종 세트예요. 자, 요것도 아셔야 되는 시조인데, 자,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인데요. 이제가 누구냐면 일단 이제는 백이하고 숙제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나온 고사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이하고 숙제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백이하고 간단하게 할게요. 이 백이하고 숙제는 원래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너무 좋았어. 그래갖고 백이가 숙제한테 맨날 왕은 둘째야 네가 해라.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해라. 그랬더니 아니야 형이 덕망이 높잖아. 형이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맨날 그걸 싸워. 맨날 싸우다가 그러면 우리 왕은 셋째한테 주자. 셋째는 왕이야. 그 얘네는 뭐 하냐면 근처 옆 나라에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잖아. 중국은 여러 나라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 나라에 그 나라 이름 생각이 안 나. 그 옆 나라에 굉장히 덕망이 높은 왕이 있었어요. 되게 선정을 베푸는 선왕이 있었어요. 여러 의미의 선왕이야. 선왕이 있어서 그 선왕이 신하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신하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왕의 얼굴도 보기 전에 죽고 말아요. 그리고 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왔는데 아버지 왕과 정반대 성격이에요. 아버지는 전쟁을 싫어하고 화친을 맺으며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했는데 그런데 아들은
바로 전쟁. 바로 선전포고하고 그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이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에 상소문을 올려요. 지금 선왕께서는 화친을 중요시 하셨는데 지금 전쟁이라니요. 그리고 더군다나 선왕의 상중하니까 자중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싫은데? 이랬어요. 말을 무시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실 왕이 아니다. 그래서 백이하고 숙제가 이 수양산에 은거를 합니다. 은거에서 산나물 캐먹고 살아요. 평생. 네, 그러다가 뭐 굶어 죽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이하고 숙제가 종종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충신의 아이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신의 아이콘.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인데 백이와 숙제를 원망한대요. 당시에 엄청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무슨 BTS가 아이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큰일 났네. 네. 공격받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요 수양산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라기보다는 중의적인 표현. 자, 첫 번째는 얘네들이 은거한 산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세조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대군 시절에 수양대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거야. 수양대군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더 이어서 가보면 자, 뭐라고 하나요?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그래서 줄여 죽을 찐들, 굶어 죽을 찐들, 채미 나무를 캐는 것인가? 굶어 죽으려고 니네 수양산에 들어간 거지 왜 나무를 캐먹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비록 푸세의 것인들, 비록 푸성기지만 야채지만 채소지만 그 누구 땅에 났느냐? 누구 땅에 났어? 수양대군 땅에 났어. 그 왕 땅에 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 왕 땅에서 난 거는 먹지도 않겠다. 굶어 죽겠다. 단호한 결의가 보이죠. 네. 그래서 단종에 대한 충정입니다. 자, 이 시조는 답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나 봐. 그래서 답가가 있는데 답가까지 같이 할게요. 그 아래쪽에 있어요. 19번. 자, 답가가 들어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줄여 죽으려고 하고 굶어 죽으려고 하고 수양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백이하고 숙제는 굶어 죽으려고 수양산에 들어갔는데 뭐라고요? 현마가 설마 고사리를 먹으려 캐하시고 고사리를 먹으려고 캐었겠느냐? 자, 고사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잖아. 고사리를 설마 먹으려고 캐었겠느냐? 그럼 왜 캤어? 종장에 물성이, 사물의 성질이 굽은 것이 애달파. 펴보려고 캐며 펴보려고 캤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펴보려고, 고사리가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이거 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비판하고 있어요? 굽힌 사람들. 단종을 배반하고 세조를 섬기는 그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물들, 변절한 신하들에 대한 비판까지 같이 합니다. 재밌죠? 이건 이제 두 번째 랩 배틀이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4개 남았어요. 훅 지나가죠? 자, 요번 시조는 박팽년의 시조입니다. 박팽년 역시 사육시. 네. 자, 뭐라고 하냐면 까마귀 눈비 맞아. 까마귀는 눈과 비를 맞아. 어떻게 돼요? 희는 듯 검놈이라. 하얘지지만 원래 검은 놈이다. 그러니까 눈비를 맞으면 하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부터 까만. 됐나요? 자, 그리고 야광명월이. 야광명월은 밤에 빛나는 밝은 달.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둡겠느냐. 자, 그래서 뭘 말하냐면 사물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까마귀가 니네가 눈비를 맞아서 하얀 척 하지만 니네 원래 까만 놈이야. 그러니까 니네 원래 간신이야.
두 개가 대조적으로 쓰였죠. 그리고 명월 그냥 보이잖아. 충신이잖아. 그죠? 네. 자, 충신은 밤이 되면 더욱 빛나는 법이야. 어떤 상황? 세조의 왕이 청탄.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임양한,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고칠 줄이 있어.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변하겠네. 자, 누구에 대한 충성심? 단종에 대한 충성심. 박팽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도 사육신이에요. 다음은 이계의 시죠. 자, 친구 할까? 자, 방 안에 켜는 촛불 누구와 이별할까요? 자, 촛불입니다. 촛불.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할까요? 얘 이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했죠? 일단 의인화 시켰죠. 자,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이 흐르고 속 타는 줄 모른다. 자, 겉으로 눈물을 흘려요. 슬프네요. 그리고 속이 타들어가요. 이렇게 해석 전화네. 근데 녹화하고 있어서 편집해야 되잖아. 네, 눈물 타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우리도 저 촛불 같아요. 그러니까 초하고 뭐하고 있어요? 화자하고 동일화시켜요. 화자와 초를 동일화시켜서 뭐라고 해요? 우리도 눈물이 흐르고 속 타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자, 촛불이 실제로 이별했어요? 아니잖아. 실제로 눈물 흘려요? 이건 촌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객관적 상감물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감정이입까지 들어가죠. 객관적 상감을 감정이입. 객관적 상감을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존재. 감정이입,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하면 감정이입. 자, 연결되시죠? 자, 2개 남았어요. 자, 그리고 요 시조는 이제 왕방현의 시조라고 전해지는데, 요 시는 왕방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시킬 때 호송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말단 신하예요. 그러니까 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무슨 힘이 있어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 한 가문의 가장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나의 몸, 나의 가문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조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했는데 그 비참한 마음, 이거를 형상한 시조입니다. 보세요.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자, 천만리는 우리나라 만리가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천리, 만리. 요거는 매니의 그냥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만리는 대상과의 그런 거리가 혹은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 수치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였고, 그래서 고운님이 누구예요? 단종입니다. 단종과 이별하고. 자,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내 마음 둘 데 없어요. 아우 심란해. 아니 괴로워요. 너무 슬퍼요. 내 손으로 임금을 유배를 보내다니. 저 간신놈의 새끼는 저기에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둘 데 없어서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다. 자, 저 물이 어때요? 이 마음을 여기 물에다 투영시키고 있죠. 저 물도 내 안과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내뒀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냇물에다가 뭐하고 있죠? 역시 감정이입하고 있죠. 모든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감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하나 남았네요. Last one. 이게 아니잖아, 사실. 네, 해볼게요. 자, 이건 유흥부의 시인가요? 유흥부의 시예요. 이것도 사육신의 시. 자, 간밤에 불던 바람, 눈소리 친단 말인가? 그냥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 때문에
눈서리가 차. 눈서리. 더 커졌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냐면, 자, 요 바람 눈서리가 이제 그 계유정란을 가리켜요. 그 계유정란 때문에 눈서리, 세조에 이제 폭정이 시작된 거죠. 세조는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이 상소문이 빗발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신하들도 되게 많고요. 걔네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다 철퇴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너 상소문 올렸어? 알겠어. 내가 답장으로 철퇴를 보내줄게. 철퇴를 이렇게 택배에다가 이렇게 보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세조의 폭정을 가리켜요. 계유정란의 폭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설이 치단 말입니다. 눈서리가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낙낙장풍이 큰 소나무가 다 기울어 간다. 큰 소나무 충을 상징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충신들이 다 죽어가는구나. 나라의 중신들이 다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자, 소나무가 충신 중신이었어요. 그러면 피지 못한 꽃은 뭐를 의미할까요?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유생들. 유생들은 만에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세조의 폭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단종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문제는 풀어보시는데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19페이지 보시면 또 시조 다르게 막 나와갖고 못 풀 수도 있어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현대어구로 해주고 요거는 같이 풀게요. 20번, 21번은 21번부터 보면 자, 촛불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소재가 쓰인 작품은 촛불 무슨 역할을 했죠?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 요거 역할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근데 해석을 안 해도 그냥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했던 게 있거든요. 자, 1번 왕방현의 시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2번 성미곡 요거는 시조가 아니죠. 가사입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냐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임금 소식을 들으려고 바람 물결이 방해하네요.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는가. 자, 그리고 동동도 해볼게요. 동동 3월 나며 3월을 지나며 개한 핀 아의 의미였고요. 만춘 늦봄에 달을 꽃이요. 달맞이 꽃이요. 혹은 진달래 꽃이요. 남이 불월 지질이 모습이거든요. 남이 불월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우리 님은. 그래서 님의 모습을 예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흥부의 시조도 했었죠. 퉁미인곡 보시면 이것도 가사. 자, 어역분 그림자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어역분은 불쌍한 가엾은. 그래서 가엾은 그림자 날 딸을 뿐이로구나. 그래서 차라리 씌어져 차라리 죽어서 사라져 나걸이 되어 지는 달이 되어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뚜렷이 비추리라. 자, 그러면 5초요. 촛불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소재가 쓰인 작품은 몇 번? 쉽죠? 아까 했으니까. 네, 1번입니다. 1번. 만약에 없겠지만 2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 1번의 물은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감정이입이에요. 네. 그래서 촛불도 똑같죠?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감정이입이에요. 그런데 송미인곡은 저기에 빈배가 있거든요. 나 물가에 가서 백길 보려고 했어요. 사람들 만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사람이 없고 빈배만 있어요. 빈배 보면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객관적 상관물만 돼요. 감정이입은 아닙니다. 네, 여기 사실은 함정인데 뭐 무난히 풀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번을 하려고 봤더니 시조처럼 꾸미고 있으나 시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해석만 살짝 해줄게요. 자, 이체 쓰인 역시 표현법이 쓰인 것은 자, 까마귀하고 야광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조법 쓰인 거죠? 대조법 찾으라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이 얼굴은 이 모습과 이 태도로 백년기약 그러니까 결혼하였더니 영광은 세월입니다. 세월이 훌훌하고 훌쩍 지나가고 조물주가 다시할 시기심이 많아 봄바람 가을물이 배틀에 북 지나가는 듯 빨리 지나갔구나. 자, 그 다음 2번 누앙사는 가사 클리닉에서 합니다.
새호밥 닷홉 죽에, 그러니까 새호의 밥과 다섯홉의 죽,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음식을 만드는데 연기도 하더이샤.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설대인 숭늉에, 덜 데운 숭늉에, 빈배 속일 뿐이로구나. 가난하죠. 자, 생애, 삶이 이러하다 한들 장부의 뜻을, 대장부의 뜻을 옮길 것인가, 바꿀 것인가. 자, 또 송민구경. 자, 연집은 있지만 연집은 연지곤지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연집은지 있지만 누굴 위해 곱게 할까? 그래서 마음에 맺힌 실은 겹겹이 쌓여 있어. 진난이 짓는 것이 한숨이요, 디난이 흐르는 것이 눈물이요. 자, 4번. 4월 아니죠. 동동인데 4월이 됐는데 안이 있고 아의 의미 없고요. 오실 꾀꼬리세요. 4월이 됐더니 꾀꼬리는 왔어요. 그런데 무승다 녹사님은 고려시대의 무장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님을 가리켜요.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녹사님은 안 왔어요. 자, 뭐라고? 꾀꼬리는 왔는데 녹사님은 안 왔다고. 뭐라고? 꾀꼬리는 왔는데 녹사님은 안 왔다고. 자, 5번이요. 자, 귀원과 슬픈 모습을 비유해요. 소상야후에 소상강 밤비에 댄잎파리 섰도는 듯. 유명한 이별 장면이에요.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우니는 듯. 그래서 화표석에 천년에 한 번 이별한 학이 와서 피를 토하며 우는데 그 정도로 슬프다고요. 그리고 옥수, 고운 손으로 타는 솜씨 옛소리 있다마는 뭐 요 정도 하면 다 보일걸요? 힌트 줬었어요. 네, 몇 번인지 알겠어요? 답은 4번. 대조법은 욕입니다. 그죠? 4월 했더니 꾀꼬리 새는 오는데 녹사님은 안 와요. 자,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풀어보시고요. 교재의 맨 뒤편에 답이 있어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나요? 자, 여기